네, 안녕하십니까. 깡스칼로 강재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연휴 전날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만기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크게 변화를 세 가지 정도는 체크했어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온 만기였다. 이 부분이 있었고 삼성전자 실적 역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이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57원을 하이한 1153원 정도로 마감이 되었는데 여기 환율에서 114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속이 바뀐다는 부분,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을 보게 되면 장 중에는 2400포인트를 넘어서 출발했지만 2410포인트 전후 그 라인대가 가장 매물이 많은 저항대인데 그 라인대에선 저항을 받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 동시효과 소폭 하락하면서 2390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12조 5천억, 거래대금이 만기일에 따라서 증가가 나타났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7,600억이라는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매수가 작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환율이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매수를 확대하면서 동시효과로 역시 매수를 확대했다가 됩니다. 반면에 기간에서는 6,100억 대규모의 매도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특히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동시효과에 이제 5,500억까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월 만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제 11월 만기부터가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한 배당 투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이 들어오고 이제 서서히 기관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이다. 선물 시장에는 맨 처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선물에서 매도를 했다 되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떨어졌다 되다가 마지막에는 매도를 축소해서 마감을 하면서 강보합 정도로 끝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적 순매도는 4,400계약인데 반대로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끝날 무렵에 반등이 나오면서 베이시스는 강보합으로 끝났다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은 0.23% 상승해서 870선대에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은 12조 1000억이었기 때문에 거래대금 역시 거의 거래수와 비슷하게 증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27억 매수를 한 반면 기관에서는 약 800억 정도 매도를 했다 되죠. 자, 만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만기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9월달 만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0.3% 정도 소폭의 상승으로 끝났다 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320이라는 자리 때까지 올라가서 출발했었지만 장중에 317.5에서 320이라는 가격대를 등락을 계속해서 나타내다 결국은 317.47, 317.5포인트 전후에서 무난히 끝났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근데 동시효과 들어갈 때 좀 체크해야 된다.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는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거래소에서 약 3천억 정도까지 매수를 해서 동시효과 들어갔다가 마감 무렵에 약 4,500억 가까이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반대로 그 물량만큼 금융투자가 던졌고 추가적으로 연기인까지 던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에서 막판에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만기일은 이날 하루의 만기 지수 결과 옵션 파생에서의 흐름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 거냐 이 부분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 만기일날 이렇게 대규모의 매수가 들어온 것이 실제로는 올해 처음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한차 이걸 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수를 크게 키웠다 어느 정도 물량을 채웠다 되면은 그 이후에 기관에서의 수급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뀔 거냐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역시 실적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가 실적 가이던스가 10조 2천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12조 3천억까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제일 높다라고 전망했던 곳이 11조 2천억이었는데 그 라인대 역시 넘어가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됩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국내 증시에 대한 밸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3분기 어닝 시즌의 어떤 정도 이제 계속해서 진행될 때마다 시장에서 3분기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컨센서스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 증시가 어닝 시즌을 진행하는 동안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도 보였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 컨센서스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앞전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됐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다. 이렇게 되죠. 다만 이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란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호응을 나타내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애플이라든지 고객사에서의 OLED 판매가 안 나왔던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은 부분이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물론 스마트폰 쪽에서가 상당히 실적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적은 나타냈다 되지만 그 이후 4분기부터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실적이 개선된다는 부분과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는 없었지만 선방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라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다. 그래서 10조라는 영업이익이 4분기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 들어올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초반에는 64,000원짜리 때 이 이상에서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종가상으로는 소폭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비싸지 않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결국은 반도체 쪽에서의 바닥을 찍고 실적 개선이 내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면 무난하게 64,000원에서 62,000원짜리 때 이 라인대 돌파가 가능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마디폭이 66,000원에서 67,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가 장기 연휴가 끝나고 금요일날 개장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경제 지표가 여전히 무난하게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가 되죠. 그 상태에서 연휴를 앞두고 거래대금이 급감이 되던 부분이 거래대금의 증가 나타나고 이 부분이 저가 매수로 형성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68% 상승한 3,27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벤트 있긴 한다. 이 부분 역시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형성되시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받았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도 이 부분이 낮아지면서 대선 확률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그 부분 역시 중국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미증시인데 국내 증시가 이제 금요일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증시는 이틀 동안의 상승폭을 봐야 되는데 우선 다우지수가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S&P가 1.69% 그리고 나스닥이 1.89% 상승세가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 부분은 동일한데 실제로 추가 부양책 가지고 시장이 올라갔다라고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증시에서 바이든이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더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에서 신고가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미 다우지수라든지 S&P 나스닥 다 신고가 넘기지 못했지만 신고가 넘어간 쪽이 운송, 즉 경기 민감 가치 쪽과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가 연중 고가를 돌파했다가 됩니다. 즉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가. 반도체라든지 빅테크, 헬스케어, 산업재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만 원유 서비스가 소폭 하락하고 통신 이런 약간은 방어주 성향의 소폭 하락을 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가 역시 25선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25선을 살짝 하이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됐지만 25선에서 딱 마감이 된 모습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변동성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날 상승하고 금요일날 소폭 하락하면서 40불 초반 유지가 되었다 되고 MSCI 코리아 인덱스 역시 이틀 동안에 약 1.4% 정도 상승했다가 됩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는 93 초반까지 다시금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까지 진입이 들어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1157원을 이탈하면서 목요일날 마감은 1153원이었지만 1143원대까지 떨어졌다는 부분에 시장에서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다 내려왔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러면은 환율 쪽에서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그 다음에
주가를 올려주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개선된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가 이제 7월달 고가를 만들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약 3개월 넘게 이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죽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 거래 대금의 증가 소폭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경의 그림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었다 됩니다. 그럼 세경이라는 부분이 앞전에 나스닥 지수에서 봤듯이 추세 전환을 시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번에 돌파하고 지지 밟고 갈 거냐, 한 번 정도 살짝 내려왔다가 돌파를 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이고, 중간 마디 때 3,320포인트 전후가 들어간다. 이 라인 때 이번에 넘어간다면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세기형 추세 돌파를 하고 나서 상단 자리 넘어가고 상승세 이어왔다가 되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1.89% 올라갔는데 박스권 기본 마디폭이 11,800포인트 전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폭이 좀 더 열려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단 자체가 지지가 워낙에 견고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크게 급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P 마찬가지죠. S&P는 이제 박스권 상단 역시 돌파했다. 동일한 케이스고 역회된 쇼트 패턴으로 추세 전환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 자리 때 이제 3,530포인트 전후된다. 그 라인 때까지 역시 추가적인 상승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상단 자리 그 라인대를 먼저 넘어간 흐름을 지난주에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박스권이 넘어가게 되면 박스권 마디폭 하나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국내 증시는 4.5% 정도 상승했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8.5%라는 상당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기본 마디폭이 71.5 정도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 라인대까지가 한 4% 정도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내 증시를 볼 때 외국인들 관점에서는 박스권 상단을 오랜 시간 동안에 숨고르기 조정을 거치고 돌파를 했으니까 지지 테스트 받고 상승할 거냐 우선 바로 다이렉트로 상승할 거냐 이 정도의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면은 지수 자체는 강보합 정도 소폭의 상승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영향 안 받는 중형이라든지 소형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너지 화학,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그린 뉴딜, 신재생 이런 쪽으로 강세를 띄었다. 그리고 순수화학 역시 실적이 좋다. 이런 부분에서가 에너지 화학 쪽에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증권도 강세를 오랜만에 나타냈고 철강 지난주에도 철강 좀 강세 띄었는데 철강 같은 경우는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를 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유틸리티 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산업재가 시장 대비 전반적인 강세를 띄었다 되고요. 자동차라든지 인터넷 게임 이런 쪽에서가 소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우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좀 많이 샀다가 되죠. 그리고 LG화학에 대한 대규모 매수는 여전히 이어진다 됩니다. 근데 이제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OCI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역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역시 매수하는 모습. 그래서 동반 매수는 삼성 SDI와 하나솔루션, 포스코, 한국전력 정도 들어왔었죠. 반면에 매도가 나타났다라는 쪽에 우선은 현대차, 그리고 NC소프트와 셀트리온, 신한지주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타났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리콜이슈도 좀 붙긴 했습니다. 그래서 리콜에 따른 영향이 소폭 나타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최근 들어서 추세가 많이 깨져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와 기관 매도 이어진다 똑같고요. 셀트리온과 신한지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여전히 좀 더 이어진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수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대규모의 매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기관에서는 종목별로 매수를 했다 드는데 우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SK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관련돼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포스코 이런 쪽이 동반 매수 이어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매도 쪽에서는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던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차, 모비스, 네이버, LG전자, LG와 NC소프트, 기아차, 카카오 등 시총 상위 전반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사거래를 했는데 사거래 동안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조를 샀고요. 기관에서가 2,200억의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었던 것이 6월 1주 그때가 한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었었고 그 이후로는 그런 흐름이 없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들어왔다는 부분 이 부분은 약간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팔았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수 자체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해서 6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다가 그러는데 개인들의 매도가 6거래일 동안 이어졌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앞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그리고 개인들의 대규모 매수가 시장을 끌고 올라갔었던 그런 케이스인데 8월 때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그리고 개인들의 매도라는 부분이 오히려 시장에서 상승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급 자체가 앞전에는 개인들 중심이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과 기관 이쪽의 수급 중심으로 서서히 바뀌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 동반 매도였고요. 선물 쪽에서 외국인의 매수, 기관 매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거래소나 코스닥 거의 상승폭이 비슷했다 정도 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2.75,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다 그런다. 그리고 코스닥도 2.77%였습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국내 증시가 만기라든지 실적에 대한 경계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작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강세를 띄었다 왼쪽에 그린 뉴딜과 그 다음에 소재업종.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쪽이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되겠죠. 그래서 보통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때 경기 소비 경기 민감해서 소재가 먼저 움직인다 이렇게가 보통 전통적인 흐름인데 그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성 내용을 보게 되면은 화학 같은 경우는 순수화학을 중심으로 3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바닥이다 이런 논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가 좀 더 강세를 띄었다 되고요. 그 다음에 해운이라든지 항공 이쪽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었다 되겠죠. 근데 자동차라든지 제약 이런 쪽 역시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것이 241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8월 때부터 인식이 되던 그런 자리대인데 결국 이 자리대까지가 한 2달 좀 넘게 이어져 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가 상승 출발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다. 상승 출발을 2410포인트 전후에서 출발을 할 거냐 이 부분이 되는 것이고 이 라인대를 출발해서 바로 강세가 이어지느냐 역시 중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지밟고 위로 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난다면 기본 마디폭이 2170에서 2410포인트 이 정도의 기본 마디이기 때문에 겨우 이 마디폭은 넘어간다 했을 때는 2550포인트에서 맥시멈 2600까지가 가능하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의 미 대선이라는 부분도 바이든 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불확실성 조금은 완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은 동일하죠. 미 대선과 어닝 동일하다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기존에 있던 전략에서 크게 바뀐 것이 없으니까. 그다음 실적이 우선 스타트럴 IT에서 잘 끊어줬다가 되고요. 그다음 화학이나 자동차 나머지도 실적이 이번 주부터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진다는데 무난한 실적이 이어진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주 시장에서 우선 밴드를 볼 때는 화면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은 다 동일하다가 되고요. 지수 밴드가 2360에서 2450포인트 전후까지 이번 주 좀 더 위쪽에 무게가 실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어느 정도 동조화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변동성이 코스닥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냐 아니면은 그대로 따라갈 거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어중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심 업종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쪽에서가 무게추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시면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10월 오늘이 셋째 주죠. 10월 셋째 주인데 10월 셋째 주에는 그렇게 큰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과 수급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